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당 차원 조사 방식 못 정한 야당, 비명 이재명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당 차원 조사 방식을 못 정했다는 얘기 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어제 민주당이 사실 모여서 긴급 최고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좀 명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어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내용은 확인된 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진상규명인 거잖아요. 그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안이든 뭐든 그런 디테일들은 지금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인 거죠. 아직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다만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디테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돈봉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적당히 덮으려 하면 오히려 돌팔매를 맞을 것이니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야 된다. 조사단을 꾸리고 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승원 의원님, 네네. 아까 말씀 주신 게 오늘 아마 최고위가 끝나고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다. 윤리, 감찰단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는 자진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라.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사단을 별도로 꾸리는 건 아닌 걸까요? 지금 그 녹취록에 의하면 그 조사 대상이 네. 80여 명에서 80여 명까지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그렇다면은 좀 더 광범한 범위의 조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객관성을 갖다가 좀 담보하기 위해서는 네. 전원은 몰라도 과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은 아니고.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지금 그 이정근 씨의 녹취록에서 9,400만 원이 300만 원씩 50만 원씩 돈봉투로 해서 나눠졌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난리가 났다면 네. 지금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은 녹취록, 그것도 10년 이상 녹음한 것에 50억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수백억을 어떻게 배분하겠다고 하는 녹음과 또 메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수년째 검찰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이 형평성 문제는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녹음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또 액수 자체도 50억 이상, 50억인데 왜 검찰에서는 이걸 수사 안 하고 있느냐.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번 민주당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파일인 만큼 대장동이랑도 좀 같이 견뎌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여기 기사 보면 일단 조사 방식 오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비명계가 뭐라고 하느냐, 이건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비명계의 목소리도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아니 저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인 만큼 예, 이재명 대표 지금 입장 할게요. 본인이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 관계없이 이 문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당내 진상조사기구 그것도 당내 인사든 당 밖의 인사든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할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가지고 해야 될 걸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당 전체를 그냥 붕괴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할 사람을 앉히고 그런 인물로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아주 샅샅하게 해야죠. 네,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아주 엄정하게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서 샅샅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조홍천 의원도 선제적 조사를 얘기했고요. 이상민 의원도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당 전체가 붕괴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야당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내치자니 이재명과 이중잣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게 아까 김성원 의원님 말씀은 이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등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자진 탈당하고 의혹을 해소하고 복당을 하는 방안이 오늘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근데 이렇게 되면 이중잣대 아니냐란 딜레마에 좀 빠질 수 있어 보이기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누가 그 대상이 돼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이를테면 검찰이 아까 김승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 파일에 이름이 네.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사자들에게 당신 스스로 해명하고 자진 탈당한 다음에 나중에 무고가 입증이 되면 네. 죄가 없는 게 입증이 되면 그때 다시 재입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관석 의원을 얘기를 했던 거는 윤관석 의원은 하필 그때 당직에 있었잖아요. 사무총장이었죠. 예, 사무부총장이었다가 아마 나중에 뭐 사무총장이 됐던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네. 불가피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이성만 의원의 경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녹음 파일에 서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분이 뭐 중간 전달 아니면 기획의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거를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지금은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본인의 얘기가 거짓이 있다면 네. 그러면 나중에 공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1년 후에 유권자들이 냉정한 심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들, 해당자들의 경우에 네. 받았다는 아니 그러니까 자진 탈당하고 그다음에 무죄가 입증이 되면 다시 재입당 그러면 네. 지금 받았다고 얘기되는 의원들이 뭐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라는 보도도 있잖아요. 네. 이건 지금 검찰이 흘렸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주장하는 거 뭐 이런 거에밖에 의존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사라는 게 먼저 선행이 되고요. 네. 그 당 차원의 조사에서 당사자의 발언, 그다음에 객관적인 정황에 이렇게 연루가 돼 있다면 네. 그런 분들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자진 탈당하고 재입당하고 지금 이재명계가 뭐 몇 명이 있다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해법은 저는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유권자들이나 국민이 보는 이 도덕성 기준의 이 높낮이는 네. 과거하고 비교가 되게 어려워요. 자, 2002년에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가면 한나라당의 차떼기 정당이라는 건 정말 국민 모두가 경악할 일 아니었어요? 그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네. 그러나 그 정당이 이름도 바꾸고 환골탈태를 해서 대통령도 만들고 또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교통정리를 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게 송영길이 될지 아니면 뭐 누가 될지 그거는 자체 진상조사 그다음에 검찰의 네. 수사 결과 발표 다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조직에서 만약에 어떤 뭐 비위 행위를 한 사람이 일단 사표를 냈을 때 상황이 완전히 완결되기 전에 사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표를 내게 되면 꼬리 자르기로 나가는 형식이 될 수 있으니까 사표를 아예 수리를 안 해줍니다. 조직에서.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만약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뭐 지금 이성만 의원, 그 윤관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그럼 이 탈당을 받아주는 건 맞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등기 등본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의심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전혀 어떤 뭐 투자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사실은 뭐 자진 탈당에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저건 이제 녹취 파일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진 탈당을 하면 저건 인정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들이 그렇게 탈당 자체가 사안을 인정하는 걸로.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아. 당에서 진상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죠?
그 당사자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다 부인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녹취 파일에 나온 사람들도 다 부인하기 때문에 사실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나올 것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서도 진상조사단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을 한다는 것도 이중잣대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사실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막역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를 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편파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또 있고 더군다나 또 인천 계양의 지역구를 어떻게 보면 또 물려준 거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서로 이런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인데 과연 이제 당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나올 게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엄중한 잣대로 과연 단죄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일단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 진상조사단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자진 탈당했다가 무고 명예를 회복하고 복당한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아마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같이 보시죠.